못하냐? 너무 일찍 끝났잖아 오늘. 네. 그죠? 네, 네. 뉴스룸 끝나고 이제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네. 그럼 소셜 라이브에서 이규영 국장을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없습니다.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출연으로서는 몇 번 예. 뉴스룸에서 만났지만 박창규 기자도 오랜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박창규 기자는 뭐 예전에 한창 촛불 집회 있을 때, 네, 네. 그때 캡이었기 때문에 자주 나왔어요. 예. 네. 그 단톡방, 예. 네. 그 내용이 예. 그냥 다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게 좀 있죠.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이나 표현이 도저히 옮길 수 없는 내용이 태반이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예. 단순히 뭐 19금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수준. 그러니까 그 이상. 일부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뭐 예. 특수강간죄가 성립이 되느냐 예. 하는 문제까지 갔고, 뭐 특수강간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뭐 따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예. 그것도 참 입에 담기가 좀 민망해서 안 드리는데, 그 정도까지 아무튼 좀 내용이 좀 심한. 예. 그러면 어떻게 오늘 소셜 라이브를 진행을 해야 됩니까? 이게 다 빼야 되면? 구체적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없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저희가 대충 취재된 내용이나 예. 카톡의 내용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했는데 예. 집단 성폭행이나 특수강간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죠. 예.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그럼 확보를 했습니까? 사실 저희가 모자이크를 맞추듯이 확보를 해나갔는데요. 예. 일단 그 대화록을 맨 처음에 봤던 방 변호사도 있을 터이고, 그리고 저희가 피해자들을 접촉해서 피해자들에게 들은 내용도 있을 테고, 관련자들에게 들은 내용도 있고, 그리고 예. 경찰에게 다시 확인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경찰 중에서도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재구성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예.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국장께서도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거의 단어 하나까지도 거의 99% 이상 정확하게 거의 재구성을 해서 예. 네,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뭐 스포트라이트 팀이 얼마나 열심히 취재를 하냐에 대해서 뭐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스포트라이트를 쭉 지켜봐 오신 분들께서는 다 인정을 하실 텐데, 이런 내용은 참 그 취재하면서도 예. 이걸 예를 들면 뭐 100가지 취재했으면 한 30 내지 40 정도밖에 보도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예. 그래서 취재하는 것도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취재한 내용을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이 예. 된 건데 내용은 뭐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99%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걸 조금 어폐가 있는 예.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99% 이상 그대로 보여드린 거고요. 예. 대신에 표현은 너무 비속하고 예. 저속해서 사실은 많이 좀 바꿨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시청자들이 보셨던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예. 그래서 약간은 순환시키는 표현을 써서 내보낼 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칙적으로 보자면 혹시 어떤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뭐 언론 보도는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긴 있지만 정도 이상으로 또 영향을 미치면 그게 수사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보도해드렸던 예. 기사를 다시 한번 뜯어보시면 육하 원칙이 빠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 저희가 일부러 사실 아마 기사를 좀 잘 아시는 전문가들은, 사장도 아마 보시면 예. 뭔가 기사에 좀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좀 장소라든지, 모를 때도 있어요. 네.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네, 예. 장소라든지 디테일이라든지 얘들이 했던 행위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건 사전에 저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네, 그건 저희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그렇죠. 위해서이기도 했고요. 특정되지 않기 위해서 누군지 이 사람들이 많은 여성들을 이렇게 예.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 디테일이 드러나면 특정될까봐 그게 그렇죠.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은 경찰이 수사할 때 이 피해자들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피해자들이 증언이 절실한데 이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입었고 그렇죠. 예. 지금 정신적으로도 대단히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경찰의 수사를 조금이라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기사가 조금 두루뭉술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많이 쳐내고 예. 그건 뭐 조절을 어쩔 한 수 없는 거였습니다. 일이기도 네. 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예. 저는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 시작할 때 네. 기자간담회를 제가 혹시 진행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처음에 여기 상암에서 네, 14층이었는지 아무튼 예, 작은 공간에서 간단하게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까지 탄탄하게 네. 많은 성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쳐와서 좀 존경스럽다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과찬이시고군. 그 제가 사전에 분위기가 좀 전해 이상해졌는데. 그 박창규 기자 같은 경우는 보도국에서 취재를 하다가 이제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팀으로 옮겨간 건데 네. 어떻게 다른지가 저는 궁금해요. 어떤 그 취재 과정에 있어서 제가 네. 보도국에 있을 때는 사장에게 직접 야단 맞을 일은 잘 없잖아요. 네. 아마 거의 없는데 저는 여기서는 매일 거의 국장께 야단을 맞고 있고요. 예, 직접 국장의 지시와 가르침을 매일 받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일단 다른 게 분량의 차이가 저희가 리포트를 아무리 길게 만들어도 5분짜리 정도 될 텐데 네. 여기는 러닝 타임이 지금 60분을 넘어가니까 일단 저희가 촬영하는 것부터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부터 그리고 밖을 돌아다니는 시간의 양이라든지 모든 게 양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단히 무슨 몸이 힘들다는 힘들다는 얘기죠. 정신보다는 네. 몸이 힘들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얘기하면 탐사기획국으로 기자들이 안 가는데 제가 맨날 혼나 힘들고 시간 많이 들어 몸으로 뛰어야 돼. 아침마다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제가 저희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 아마 내가 어릴 때 열심히 취재를 안 해서 네. 지금 취재 신이 계시다면 나를 재교육시키려고 여기 보내셨나 보다. 제가 여기서 훌륭한 기자가 될 거이다. 너무하다. 너무해. 알겠습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어느 쪽으로 모여요? 가운데로. 가요? 가운데로. 국장 어느 정도부터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정도? 네. 이렇게? 자, 이제 시작해도 되는 겁니까? 시작해서. 네. 이번에 저희가 취재하는 그 취재 과정이나 내용을 다 네. 밝힐 수는 없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너무 민감한 내용도 있고 네. 피의자들 입장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취재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네. 보안을 지키기로 우리가 약속한 것도 있고요. 네,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취재의 경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 시원히 얘기 못하는 그런 네. 한계는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태라서요. 예. 네, 그리고 사실 정준영 씨가 그리고 그 단톡방에 있었던 분들이 대단히 나쁜 행동을 했고 사실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 재구성을 했을 때 그걸 다시 전달받아서 보시는 분들 그 전문가들 네. 같은 경우도 같이 바라보는 저희 같은 경우도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19금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약간 인간성의 말살 네. 수준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분들 그 정준영 씨도 그리고 그 단톡방에 있던 분들도 개인이고 개인의 정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보를 다루는데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는 분들도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소셜 라이브에 왔으니까 조금 깊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시작이 된 게 우리가 방정현 변호사, 네. 단톡방의 제보자죠. 네. 그 방정현 변호사의 만남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단순한 몰카 사건이나 또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유포. 유착 사건이라든가 네, 유포나 이런 사건이 아니다. 더 심한 게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한테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더 심각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인터뷰 때 그 얘기를 갖다가 사실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밝힐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 일주일 있다가 방정희 변호사하고 다시 한번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2차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그 내용들이 인터뷰 내용에서 나왔고, 그거를 우리가 추적을 한 거죠. 네, 저희가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육가 원칙에 따라서 이게 네. 맞는지, 네. 또 집단 성폭행, 또 우리 얘기하는데 이게 특수강간 가능성이 있는지, 네. 물론 특수강간인지 집단 폭행인지 단정할 수는 없죠. 네. 없지만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시작을 했죠. 네. 네. 특수강간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네.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특수강간 자체는 그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여야 되고요. 그리고 네. 그 상태에서 2인 이상이 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경우여야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재구성한 대화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저희가 단정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명확하게 그 정황들을 다시 한번 그려볼 수가 있잖아요. 예. 저희와 같이 얘기했던 수사기관 관계자들도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몇 명이서 어떤 일을 했을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을 받기 전에도 이 사람들이 이미 그림을 다 그리고 있을 정도로 사실 네, 피해의 정도, 범죄 상황의 심각성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단톡방의 내용, 거기 있는 카톡 내용이라든가 사진, 또 영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알려졌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수사 협조가 필요했죠.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없을 경우에는 그 내용만 가지고는 이게 보도를 할 수가 집단 없습니다. 네. 성폭력이라고 네.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단정을 하기가 의심은 할 수는 어렵죠. 있지만, 예.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지만, 저희가 단정할 수도 없고 또 보도 윤리상 쓸 수도 예.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네. 그 얘기를 좀 더 해주십시오. 네, 피해자와 처음 접촉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일단 뭐 전화 국장께서 접촉할 수는 없었잖아요. 피해자분들이 여성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저희 작가님들께서 일단 접촉을 하셨는데 대단히 접촉하기가 힘들었던 게 일단 전화는 통화가 잘 안 됐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랜 시간 설득 끝에 문자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고 그 문자로 증언을 해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국장도 기억하시겠지만 방송 당일까지도 저희가 마지막 방송 직전까지 수정을 계속 거듭했었잖아요. 혹시 이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까봐 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될까봐 그런 일들이 대단히 많았고 이분들도 끝까지 걱정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도 뭐 여러 피해자들이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또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어떤 수사 협조나 증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피해자들의 사례 중에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방 변호사한테 찾아와서 자기는 그런 몹쓸 짓을 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혹시나 몰라서 왔다. 그래서 전 단톡방을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방 변호사한테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 충격을 받았던 내용을 보면은 그날 술인지 약물인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먹고 일찍 정신을 잃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의 옷매무새도 단정하고 자세도 바랐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연예인들을 포함한 이 오빠들이 참 매너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착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다는 그분이시군요. 근데 사실은 단톡방의 내용에 들어간 거는 추억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해자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죠. 네. 많이 받고 잠잘 때나 또는 깨어있을 때나 끊임없이 아주 불쾌하고 참혹한 상상, 장면을 떠올리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네.
박 기자장은 저 어떤 부분이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까? 사실 그분 외에도 여러 피해자분들께서 계시잖아요. 예. 특히나 저희는 방송에서 일부러 지명이라든지 시기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는데요. 그 가해자들이 기억할까봐. 근데 네, 특정 피해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경찰이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고, 그리고 그 담당 수사관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를 한 번만 믿어봐 줬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돕고 싶은데 이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 지금 공황과 우울증이 너무나도 심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증언을 하겠다고 했다가도 경찰이 찾아가면 연락을 끊고, 네, 뭔가 이 범죄자에 대한 단죄도 필요할 테고, 이분들의 상처를 어떻게 어루만져 갈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도 조금만 더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카톡 내용을 보고 어떤 표현을 할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근데 제가 쓴 표현이 음란지옥이었어요. 음란지옥. 네. 단순히 음란하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지옥에 가까운 음란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음란지옥이라는 표현을 썼고, 단테의 정욕의 지옥편이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죠. 네, 이게 카톡의 대화 내용이 재구성되면 재구성될수록, 그걸 네.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성이 말살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이, 남자라는 것이 부끄럽고 대단히 치욕스러운, 제가 치욕스러운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 국장은 이렇게 정욕, 음란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약간 이 사람들의 놀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얼마든지 여성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만큼 뭐 외모나 재력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 터인데 본인들을 좋아해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굳이 한 명의 여성을 여러 명이, 그리고 가장 치욕스러운 상황을 여러 차례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네. 이 대화방에서 보고는 되지 않았지만 이 대화방에서 그런 대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사기관 관계자 말로는 아마 더 많은 여죄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외국 어디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서로 싸웠잖아 라는 농담들을 주고받고, 그리고 호텔을 잡자라고 했더니, 야, 호텔 잡으면 여성이 집으로 가려고 할 수 있으니 도망 못 가게 펜션을 잡자, 뭐 방을 여러 개 잡자, 왜 옮겨 다니면서 뭐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류의 대화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촬영하고 자기들끼리 올려서 돌려보면서 웃고 떠들고를 하잖아요. 아, 이 사진이나 영상물은 트로피구나, 이 사람들에게 기념품이구나. 그리고 이 행위는 뭔가 여성에 대한 단지 성욕이 아니라 놀이구나, 얘들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비참했습니다. 이게 알면 알수록 대단히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아까 지금 얘기한데 놀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나는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고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인간을 이제 물건이나 네. 물체로 본 게 아닌가. 네, 물건이나 대상으로 봤습니다. 예, 분명히. 예,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통 내용이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실신에서 누워 있는 여성을 갖다 이렇게 품평하는 듯한 그런 네. 내용. 네. 그 여성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네. 또 뭐 그것에 대한 느낌을 얘기하고, 굉장히 아주 어찌 보면은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네, 있나. 맞습니다. 아니, 사람이라는 게 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목구멍을 거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은 다른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 아주 목구녕으로 내세워서는 안 되는, 내뱉어서는 안 되는 어떤 표현들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거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네. 받아들였습니다. 물건 취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마치 예. 가축의 등급을 나누듯이 외모와 신체 특징, 뭐 그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돌리고 품평하고 얘기하고 웃고, 그들에게 여성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네,
그걸 보면 볼수록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네, 알면 알수록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갔습니까? 저기 뭐 경찰 출입을 오래 했죠. 네. 박 기자가. 네, 사실 사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찰은 대단히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이 여기저기서 욕을 먹는 일도 많지만 또 네. 정의로운 경찰들도 대단히 많잖아요. 이 경우에 피해자들의 사례나 이 가해자들의 대화를 보면서 피해자들이 어떤 일을 겪었을까라고 공감하고 있는 수사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분들이 지금 피해자들을 최대한 접촉해서 설득해서 꼭 이 가해자들을 단죄하고 싶다. 단죄할 게 있다면 단죄해야 되겠다. 죄를 지은 만큼은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서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말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좀 자신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였어요. 제가 여러 가지 수사를 볼 때 자신이 없을 때와 자신이 있을 때의 차이가 있잖아요. 경찰이 네, 자신을 경찰이, 갖고 있었다. 네,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정황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만약에 피해자들의 목소리만 일관되게 명확하게 해준다면 지금 정황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다는 제 판단이었습니다. 이거는 예. 사실 그냥 뉴스로는 전할 수 없는 제 판단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그 스포트라이트를 이와 관련해서 취재를 하면서 관련자분들의 제보를 좀 많이 그 부탁을 드렸죠. 네. 실제로 그래서 제보가 또 왔습니다. 네. 온 것 같고 또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피해자들의 입장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네. 야 그래도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저기 나와서 좀 증언해 주십사라고 강권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처한 입장이라든가 또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다만 지금 황금폰 그러니까 정준영 단톡방에서 벌어졌던 그 내용은 사실 침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대로 침묵하고 지금 이 순간이 두려워서 넘어가신다면 피해자들께서 그대로 넘어간다면 아마 평생 두고두고 그 피해와 아픔을 계속 받아야 될 거예요. 지금 조금 두렵더라도 얘기를 하고 단죄할 건 단죄하고 그렇게 하고 나야 자신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죠. 네, 바람이죠. 맞습니다. 이거는 네. 뭐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 네. 이렇게 꼭 해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네, 이런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접하게 되면 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또 탐사보도라는 게 또 선과 악을 다른 일반적인 보도보다는 좀 더 선과 악을 잘 구분하려고 노력을 하는 보도죠. 네. 일반적인 보도보다. 이번에는 사실 이 사안은 선과 악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어떤 사안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의식이 없었잖아요.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순수한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어떤 낙인이 찍힐까 이런 두려움은 조금 내려놔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고 나면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아직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식을 잃게 되는 과정을 보면 네. 술을 좀 과하게 먹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수면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네. 그 다음에 그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취재했던 GHB, 네. 그러니까 이른바 물뽕, 네. 물뽕의 피해 사례로 보이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과정, 네. 그런 피해자들이 어떻게 당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중요하긴 한데요. 네. 아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긴 하고요. 네. 네, 일단 경찰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의심이 간다. 특히 수면제는 대단히 의심이 간다. 네, 수면제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네네, 예. 수면제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었고, 근데 이른바 물뽕, 네. 물뽕에 대해서는 사실 정황이나 여러 가지 증거가 너무 모자란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예. 근데 의심은 가지만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정황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밝혀낼 수 있을까? 근데 최대한 노력하겠다. 네, 예.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럴 겁니다. 아마 그 물뽕이라는 게 몸에 들어오면은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사라지죠. 네. 다른 마약과 다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당연히 몸에 아무리 채취를 해도 네. 물뽕의 그 뭐랄까 잔의 흔적 이런 것들은 찾기 어려운 거죠. 네, 그죠? 네, 네. 다른 어떤 마약류하고 달라서. 네.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톡방의 멤버들을 분리신문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뭐 그거를 조달했다는 어떤 사람들이 좀 네. 수사상에서 잡히면은 네. 뭐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네. 아직은 좀 뭐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을 열어놓고 추적 중이다라고 정도. 네.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한 게 있긴 하지만 네. 그러면 가해자들도 지금 구속이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대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경찰 입장도 생각을 해야 돼서요. 네, 그렇죠. 예, 예. 이제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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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기자 한번 쭉 보면서 얘기를 해주시죠. 국장 어떤 질문이? 여기에 네. 첫 질문이 이거네요. 프로그램의 제목을 스포트라이트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해왔는데, 이거는 2002년도로 넘어갑니다. 2002년도에 제가 미국의 탐사보도협회 총회에 갔었는데, 당시에 화제가 됐던 보도가 보스턴 그로브의 이 사제 성추행에 관한 추적 보도였어요. 그 해에 프리처상도 받았고 대상도 받았던 보도였는데 그 당시에 보스턴 그로브의 탐사보도팀 별칭이 스포트라이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내가 그 명칭을 스포트라이트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어진 명칭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국장께서 스포트라이트로 이름을 지어서 가셨는데 사장께서 이규현회를 앞에 붙이자고 하셨다는데 그건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 피해자분이 고소한다던데 고소는 된 건가요? 이 질문이 아마 고소를 한다는 기사가 나고 그 이후에 소식이 없어서 아마 물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고소를 이미 하신 분이 있습니다. 고소장이 이미 한 분이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그 고소를 한다던데 라고 알려진 이분은 고소를 아직 안 하셨습니다. 안 했고 지금 경찰 조사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이분이 빨리 조사를 받고 고소장까지 무사히 접수가 되기를 지금 대단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말? 예. 여기서 방금 질문은 방금 질문은 어느 분의 아이디어였습니까? 라떼 아이스. 라떼 아이스. 네,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닉네임이 죄송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받으신 증거들은 다 검찰에 넘어가는 건가? 라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신디 박이란 음. 분이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도는 경찰 수사기관도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추가로 경찰이나 수사기관과 끊임없이 서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내용을 가지게 되면 경찰에도 협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물론 그건 피해자분의 승낙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과는 서로 최대한 협조를 해서 피해자분들이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그 한 분이 굉장히 재밌는 흥미로운 얘기를 해오셨습니다. 피해자가 있는데 당시 성폭력 증거를 넘기지 못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고발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네. 저희가 작년 미투 이후에 그 전까지 내가 그냥 안고 살아오던 아픔들, 그냥 이러고 나는 그냥 넘어가는 예. 일이야. 나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어. 라고 그냥 넘어갔던 일들을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지금 당연히 증거가 없지만 예. 용기를 내서 말씀을 하시고 일관되게 증언을 하고, 그리고 사실 시청자들 중에 흔히 오해가 있는 것이 일관된 증언만 있으면 무조건 성폭행죄가 인정이 되느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정황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여러 가지 증언과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분이 충분히 일관되게 옳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정말 그 피해 사실이 정말이라면 다툴 여지가 아직 충분히 있습니다. 용기를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여기서 한 분의 그 의견이 왔는데요. 이 장설아 씨의 질문입니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되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단톡방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어느 정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것, 추정할 수 있는 거는 한 10명 정도로 네.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구성한 내용 말고 그리고 그게 기간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화의 뉘앙스들을 보면 아주 오랫동안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자는 추산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건 10명 안쪽입니다. 예. 또 어떤 분은 제보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제보를 할지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스포트라이트의 그 프로그램에 그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단독 제보 아이디 그 인터넷 주소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있고요. 거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방송에 나갔던 부분보다 내용이 좀 더 많이 심한가요? 예. 그걸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현예린님께서 혹시 방송에 나갔던 부분보다 내용이 좀 더 많이 심한가요? 전 국장 아까 30% 40% 정도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1% 예. 네, 그 사람 인간을 인간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생식기나 특정 행위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뭐 여성 몇 명을 데려와라가 아니라 아니면 누구를 데려와라가 아니라 물건이나 생식기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네, 여기 지금 소개는 못 해드렸지만 아까 어떤 분이 보는 분도 이 내용을 취재하는 분도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냐고. 예,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국장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조금 내용을 파악하다가 너무 좀 수치심을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그런 내용은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 국장 이제 마무리 예. 하려고 하시는데. 자, 이번 사건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래 단톡방에서 벌어졌던 어찌 보면은 몰카의 촬영과 유포, 그 다음에 일부의 유착 이런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보다 훨씬 더 중대한 사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집단 성폭행이나 특수강간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때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한 어떤 국면, 차원이 달라졌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꼭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